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사건과 연동돼서 조작 기소 관련해 가지고요.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얼마나 억울하실까. 이걸로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째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내내 이걸로 재판받고 예.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 관련된 모든 분들이 끌려가서 감사받고 재판받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서해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개인이 무슨 부정부패했다 이런 사건도 아니고 그냥 그럼요. 공직을 한 거예요. 예. 공모를 받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재판 걸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지금 한상진 기자님 당하는 거랑 결국에 만약에 무죄가 나더라도 이 몇 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은 이 서해 피격 사건 그리고 동해 그 어부. 통계 조작 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당했었던 일은 뭐 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 나가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네.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뭐 그런 사건들 그 통계 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연루돼 있었던 공무원들이 정말 엘리트들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 흠결 없이 정말 고위직까지 승승장구에 쭉 갔었던 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진짜 한 칼에 맞고 전부 다 나가 떨어지고 지난 몇 년 동안 뭐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진짜 인생이 다 망가진 분들이 네.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청문회에서 이제 쭉 보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죄가 나요. 예. 근데 이게 아무 책임 안 시작할 지- 때부터 네. 이게 무죄가 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맞아요. 근데 막상 이때 무죄가 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검사들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기소하기 싫으면 기소 안 하고, 구속 기소하고 싶으면 구속 기소하고, 불속 기소하고 싶으면 불속.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죠. 뭐 재판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붙잡아 들이고 싶으면 뭐 외국에 못 나가게 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출금지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검사.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진짜 똘똘 말아서 그 사람들 인생을 파탄낸 다음에 그 사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게 돼.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도 검사들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건을 벌이는 과정에서 검사들 승진도 합니다. 이런 대단한 사건들을 네. 그 수사했다는 걸로 훈장도 받고 그렇죠. 뭐 승진도 하고 네. 이래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 무죄 나올 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검사장 다 마치고 다 퇴직한 사람들도 막 나와요. 도대체 이런 식의 집단을 그냥 놔둘 거냐. 그렇죠. 뭐 저는 사실은 이게 뭐 헌법적인 얘기여서 제가 기자가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를 그냥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네.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제 지금 네. 사실은 이제 87년 그 개헌 그러니까 헌법을 새 시대에 맞게 네.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기소독점권과 맞습니다. 관련된 맞아요. 조항이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정권 바뀌면 이렇게 네. 잡돌이를 하면서 정치적 기소를 하는 게 네.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오고 괴롭히기식으로 정치적 기소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증거 조작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시 사건 같은 서울시 공무원 사건 같은 데서는 중국 정부의 공문서까지 네. 위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검사 어떻게 됐어요? 뭐 무슨 처벌이라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윤석열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시원 씨. 이시원 씨.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황당한 거야 진짜.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저런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뭐 저런 사람들은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저 말이 됩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연어술 공직기강 파티도 비서관하고 연어술 예, 연어술 파티도 맞습니다. 지금 뭐 커피 갖다 주고 외국 음식 갖다 주고 다 봤다잖아요. 네. 교도관들이. 예. 근데 제가 의문은 그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식의 허위 조작 기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집단적으로 그 어떤 일일의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갖다 놓든 이 조직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다시 훈련시켜서 특수부 네. 검사를 만들어서. 어떤 조직이 이렇게까지 하고서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조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데가 어디 있나. 검찰밖에 네, 없어요.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범죄가 상당 부분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아니 드러난 거 이거 그럼 덮냐?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를 하고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저는 예.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들 또 4,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를 또 밝히는데도 또 우리는 국력을 써야 되고 또 뭔가 또 희생을 또 치러야 되는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없었을 일을 네. 지금 결국은 그걸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청도 이제 없어지는 마당에 이제 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이제 개정안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네. 이런 것들 좀 충실히 생각을 해야 된다. 전 지금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검찰개혁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검사의 뭐 보안 수사권을 뭐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의인데 저는 이런 식의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이란 말을 왜 했어요?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기 때문에 아 이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상당 부분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검찰개혁이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식의 논의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논의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원점에 돌아가서 네. 흔들리지 말고 그쵸.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저희 한인섭 교수님께서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제 원포인트로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거냐 뭐 요걸 가지고 이제 약간 협약화시켜서 논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권 침해가 없는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형사소송 체계를 만들 거냐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범죄자를 다룬다는 그런 이유로 교도소 인권이 거의 조명을 못 받는 것처럼 네. 굉장히 사실은 민사소송하고 다르게 일방적이고 배려 없이 네. 이것도 사실은 근데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거든요. CCTV를 가려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은 맞는지 보고 처벌을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를 정하는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네. 사법 시스템을 해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찰이나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변호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때렸습니다. 네. 법정 같은 걸로 야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저 수사받으러 제 의뢰인 모시고 가면 네. 진짜로 그 때려요?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그런 뭐 일명 잡범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법전으로 막 이렇게 머리 때리고 이랬어요 경찰들이. 그리고 나중에 검사실 갔을 때도 다 묶어서 도망갈까봐 예. 묶어서 묶인 상태로 이렇게 조사받고 변호사하고 접견실도 없고 그런 야만의 시절이 불과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저 변호사님 오래되지도 않았고 20년 됐는데 그 변호사하고의 접견실도 없어가지고 그냥 구석탱이에서 접견하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개선을 해왔는데 지금 이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이 사람들 공포감이 엄청나요. 검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수사받고 이 사람이 기소하면 나는 1심, 2심, 3심 몇 년 동안 재판받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죠. 예. 네.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하면서 아유 이쯤 되면 뭐 요거 인정하고 그럼 내가 이거 떼드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기소권이 있으니까요. 죄가 1, 2, 3이 있어도 3은 떼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남욱 변호사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애들 똑같아요. 사진 보여주면서. 네. 네. 뭐 이런 회유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없는 말도 사람이 막 지어냅니다. 네. 공범에 예. 대해서도 예.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네. 검사가 지나치게 권한을 가지고서 비대해져서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개혁을 하자는 건데 네. 지금 보안 수사권 논의로 계속 전선이 형성되는 게 저도 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이런 근거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의 근거는 경찰이 수사를 못하지 않니? 능력이 떨어지지 않니? 검사만큼 수사 잘하는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자 이 논리이신데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이상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가 가장 최첨단의 수사를 검사만 해왔잖아요. 최종적으로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2차적으로 검사들이 그걸 마무리해서 기소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몰아주니까 검사들이 압축된 능력을 단시간에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럼 제도가 바뀌면 앞으로는 경찰이 그런 능력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갖게 되겠죠. 예. 근데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이왕에 잘하는 애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잘하니까 몰아주자. 이 논의하고 있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